네, 시장이 미국발 금리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기 테마성 재료들만 이제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여러모로 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뉴스닥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주요 업종별 흐름과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뭐니 해도 뭐 네. 미국 FOMC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75bp 시장 예상대로 인상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뭐 악재를 확인하고 네. 이제 반등 가능성 이렇게 점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저는 뭐 75pp든 혹은 뭐 100pp든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앞에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뭐 금리 전도표라든지 또 QT 확대, 특히 이제 테이퍼링을 했을 때 그 채권을 공격적으로 매도하겠다 뭐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진다라면 단기 자금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장기 자금 시장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보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패턴이 고물가, 그것이 금리 상승, 그것이 결국엔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냐는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게 이슈가 돌아가면서 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유럽의 그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도 메가와트당 650유로까지 갔었던 게 최근에 180유로인가요?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하고 유가도 좀 하락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9월 9일부터 한 3, 4일 정도 반등을 줬었던 것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된다는 것이 확신만 준다면 시장은 언제든지 강하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 뭐 그런 표현을 좀 해준다라면 시장은 조금 자신감 있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의 폭 이런 것보다는 뭐 전도표, 그리고 테이퍼링, 그리고 물가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100%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요인들,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이라든지 테이퍼링이나 뭐 아니면 유럽이나 뭐 이런 그 러시아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방향 잡기가 쉽지 않은데, 투자 심리는 어떻습니까? 투자 심리는 엄밀히 따지면 저는 아주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반 여건은 썩 좋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 드디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마저도 지난 6월 22일인가 고점을 돌파시켰었죠. 3.5%를 돌파했다가 조금 3.5% 미만으로 해서 마감을 하게 했습니다만은, 결국엔 이번에 금리를 인상을 하고 지금 뭐 11월 달에도 0.75%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그 10년물 채권 금리 상승이 조금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주식 시장이에요.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라면 뭐 혹은 S&P 500도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유일하게 테슬라하고 애플만이 조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거의 지난 6월, 7월 저점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 아예 7월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개별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반대로 본다면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말하고 있는 빅스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는 듯 하다가 조금만 반등 나오더라도 다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채권 금리는 어저께 10년물이 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만은 달러는 오히려 강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유로화도 1페리티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본다라면 실제 시장의 모습하고 막상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느 정도 현재 FOMC에 대한 우려감들, 또 시장에 대한 걱정이 주가에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좀 뭐 주가가 급등세로 가지는 않겠지만 좀 완만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방금 말씀드린 환율이라든지 뭐 국채금리라든지 뭐 빅스 이런 것들이 딱 그 경계선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뭐 안 좋은 쪽으로 좀 방향을 튼다라면 시장은 뭐 지난주와 같은 뭐 좀 급락세가 한 번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 그럴 가능성보다는
제한된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뭐 자이언트 스텝 밟는다는 네. 것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뭐 전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도 보시면 8월 때까지는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9월부터는 조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지난 상반기처럼 혹은 2분기 때처럼 무차별적인 매도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제한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선물 쪽에서 이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것인데 선물은 이제 좀 지수에 대한 하방 압력이 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약간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 보고 있고 다만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언제든지 선물 쪽에서도 매수 전환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급도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시장을 볼 정도의 환율 또 외국인들 수급은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행스러운 말씀이네요.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 금 같은 해지 수단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멀어져 있는데 네. 최근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뭐 유의미한 시그널 같은 것이 있습니까? 뭐 솔직히 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금 같은 경우도 지금 1,700불을 이탈하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1,660불까지 하락했다 좀 반등을 줬는데 결국에는 지금 모든 어떻게 보면 인플레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는 뭐 금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혹은 뭐 유가 같은 경우도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 강세의 영향이 좀 크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달러가 자체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띈다라면 금도 좀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만약에 금 가격이 좀 반등을 좀 제대로 된 반등을 좀 시연해 준다라면 증시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 9월 말 정도까지는 금 가격을 조금 예의주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예상 밴드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일단은 뭐 아주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연말까지 좋은 증시를 보여주기보다는 좀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단은 한 2,500 정도. 그러니까 좋게 나오면 2,500, 조금 약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2,450에서 2,500 정도 상단을 좀 보고 있고요. 하단은 현재 정도가 좀 저점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는데 네. 뭐 최악의 경우를 간다고 하더라도 지난 7월 저점 2,280 혹은 2,300 초반은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적다. 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저점 혹은 유럽은 마찬가지죠. 6, 7월 저점을 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좀 별개. 그러니까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겠지만 반등을 줄 때 더 주고 하락할 때는 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미국 주요 종목들이 지지선을 이탈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요즘 그 투자자들 관심을 모았던 태조 이방원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오늘 좀 반등을 주긴 하지만 뭐 아주 높은 반등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저께 워낙에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제한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엄밀히 따지면 9월 들어서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배터리 쪽은 뭐 폐배터리라든지 뭐 수산화 리튬 쪽이 좀 강했었던 것뿐이고 태양광이 조금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줬지 나머지 주들은 좀 변죽만 올렸죠. 변동성만 높았었지 실질적으로는 수익을 내기 좀 어렵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반등을 좀 준다라면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IT 쪽으로 보신다라면 뭐 DB 하이텍 같은 기업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또 저는 오히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저점을 이탈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증시가 다시 좀 안정화된다라면 좀 올라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낙폭과대 종목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는 추세가 좀 살아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만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조용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 업종 섹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를 좀 주목해서 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sek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제지주 조금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펄프 가격이 계속 톤당 $1,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연말 또 인쇄 용지라든지 제지 수요가 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한솔제지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계속 우상향 기조 이어가고 있고요. 또 한국 수출입 포장 같은 경우도 좀 매물대를 좀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지주들 일부 선별해서 좀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주사들도 좀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주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금리 인상기라든지 좀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방어주의 역할을 좀 해주는 게 지주사거든요. 또 배당도 상대적으로 높고 또 최근에 강한 지주사들 보면은 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쪽. 네. 예를 들어 두산 같은 경우는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면서 최근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뭐 롯데 지주라든지 또 LS라든지 SK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연말까지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주들이죠. 소리 소문 없이 뭐 IRA 이슈라든지 뭐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차, 뭐 약간 전기차 부품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뭐 SA라든지 화신 같은 기업들은 뭐 충분히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오늘 이게 답답한 투자자 여러분께 뭐 좋은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